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인 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신월 운세라는 것은 8월 7일서부터 9월 8일 입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월 7일 12시 10분인 백로까지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 갑진년에 임신월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은 실제로는 신자진 삼합의 운동성에 따라서 수를 만들려는 동작들이 많이 가해집니다. 따라서 이 신과 자와 진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월에서 나왔을 때 보통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달이 되는데, 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뭔가 오행의 치우침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보는 것은 오행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은 목으로 나와 있고 진은 토가 됩니다. 임은 수가 되고 신은 금이 됩니다. 뭔가 이거는 오행으로 편중성이 가해져 있지 않고 뭔가 두루두루 나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결과물이 뭔가 치우쳐져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신에서는 지장간이 무기임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가 있다는 것도 있고 없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무가 조금 더 많이 가세를 한다고 보시고 무와 임과 경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임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어서 또 오행적으로 금생수로 또 12운성적으로 장생의 역할로서 뭔가 이미 투출하게 되어서 뭔가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뭔가 이번 달에는 뭔가 많은 영향력을 주는 달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월에 관해서 이 원숭이 신자에 관해서 12운성, 각 천간의 12운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다면, 자, 갑은 절지에 들어갑니다. 개수의 입장에서 갑은 상관의 별이 되죠. 뭔가 상관의 별이 되니 상관이 절지에 들어갔다는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관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작용이 많을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딸이 절지에 들어갔으니 제대로 좀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시점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할상 벼슬관, 관을 상하게 하는 인자는 절지에 들어가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을은 태지에 들어가 있으므로 나에게 있어서 을은 식신의 별이 되죠. 식신의 별이 태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직 무형의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뱃속에 아기가 2 내지 3주 정도인 상태로 꼬물이 상태로 존재한다는 뜻이 됨으로 인해서 이 기운도 굉장히 미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상이 굉장히 미약해져 있는 상태로 건강이라든지 입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은 나에게 정제의 별이 되죠. 정제는 병지. 이 기운은 있으나 이 병든 상태와 같아서 기운이 굉장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개수에 입장에서 이 정제가 병제에 들어갔으니 재물이 어떻게 융통성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조금 어려워지는 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은 목욕지에 들어가시 편제가 목욕지라는 것은 목욕은 뭔가 소모 지출의 인자를 동반하면서 뭔가 시선 집중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가 막 씻겨져서 예쁜 상태 이런 것을 나타내니 자, 예뻐지기 위해서 분도 바르고 하죠. 그래서 소모 지출 인자가 많이 발생하고 유흥적인 요소도 실제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나에게 있어서 편제라는 것은 나의 부친의 별이 되겠죠. 부친이 그러한 환경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는 나에게 정관의 역할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이 드디어 기운이 많이 좀 쇠약해져 있는 상태. 자, 이럴 때 몸보신을 많이 시켜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기는 나에게 평관의 별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애인격도 되고 힘든 일, 직장도 되겠죠. 어쨌든 그런 쪽에서도 보면 뭔가 소모 지출의 인자를 동반하면서 뭔가 시선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 신은 실제로 이 개의 입장에서는 정인과 편인의 역할이 됩니다. 따라서 뭔가 문서나 도장, 그죠? 결재권 또는 이제 학문성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은 나에게 겁재의 별이 되죠.
겁재의 별이 장생을 하니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소모, 지출, 금전거래는 굉장히 삼가해야 할 달이 바로 임신월의 상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걔는 나에게 비견도 되고 나 자신 스스로도 되는데 그게 사지로 갔다라는 것은 거의 죽음의 상태와 진배 없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기운적으로 쇠약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식신상관이라도 살아있어 준다면 그나마 나은데 식상의 기운도 절지와 태지로 갔으니 이럴 때는 특히 건강에 관해서 많이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신월을 이 개의 입장에서 육친적인 관점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임은 겁재에 해당합니다. 겁탈할 겁, 재물재. 기본적으로 재물의 금전, 소모, 지출인자를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든지 시비사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럴 때는 특히 금전 거래, 금전 투자,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삼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는 원숭이 신자가 되는데 이것은 육친상 정인의 별이 되어서 뭔가 상속이나 문서를 하든지 뭐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공부에 관한 학업에 관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결재권 도장에 관해서는 하반기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의 입장에서 원숭이 신자를 보면 신살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홍염살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도화살과 다르게 도화살은 바깥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시선 집중을 주므로 인기적인 직업, 연예인 같은 직업에서는 도화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홍염이라는 것은 그렇게 남들이 나를 봐주는 것은 아니라 내가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끼가 됩니다. 팔자 내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오랫동안 쓰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운에서 한시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이런 홍염살 운을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로 가지고 있는 끼가 되고 이성에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힘도 되고 또 사람을 꼬시는 재주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홍염살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이런 경우 이런 하반기 때 그 기운을 살려서 한번 대시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달이 바로 이 개의 입장에서 신월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 중에서도 개의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